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이런 뉴스 많이 보셨죠? 오늘부터 대출 규제가 더욱 강화됩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대폭 줄어듭니다. 이런 소식들 말이에요.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는 더욱 걱정스러운 소식일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내 집 마련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아니면 노후 주거 안정을 위해 집을 옮기려고 하는데 갑자기 대출 규제가 강화됐다는 뉴스를 듣고 계시잖아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우리 아이들 집 사는데 영향이 있을까? 우리가 알아둬야 할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궁금증들이 많으실 겁니다. 생각보다 이 문제가 우리 일상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 뉴스와 전문기관 자료를 종합해서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7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라는 새로운 대출 규제가 시행됐습니다. KBS, MBC, SBS 등 주요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이제 모든 가계대출에 최대 1.5%의 가상금리를 추가로 적용한다고 해요. DSR이 뭔지 궁금하시죠? 쉽게 말씀드리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는 건데, 한 달에 버는 돈 대비 갚아야 하는 대출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따지는 기준이에요. 예를 들어 월 소득이 500만 원인데 매달 갚아야 할 대출금이 200만 원이라면 DSR이 40%가 되는 거죠. 즉 DSR은 대출 상환금을 소득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시행된 스트레스 DSR이라는 건 여기에 가상금리를 더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 상환금도 올라가고 그만큼 DSR이 높아지게 되죠. 만약 지금 대출금리가 4%라면 여기에 1.5%를 더해서 5.5%로 계산해 보는 거죠. 나중에 금리가 오를 수도 있으니까 미리 대비해서 대출 한도를 정하자는 취지입니다. 금융위원회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이런 규제를 시행하는 이유는 가계부채가 너무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작년부터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받게 됐고 정부에서는 이게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거죠. 특히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아예 6억 원으로 제한하는 조치도 함께 시행됐어요. 이전에는 집값의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6억 원까지만 빌릴 수 있게 된 거죠. 이런 변화로 인해 실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어르신께서는 자녀의 결혼을 앞두고 전세 대출을 알아보고 계셨는데 갑자기 대출 한도가 줄어들어서 당황하고 계세요. 전에는 3억 원까지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제는 2억 5천만 원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집을 다시 알아봐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또 다른 경우에는 노후를 위해 작은 집으로 이사를 계획하고 계셨던 분이 계세요. 기존 집을 팔고 조금 더 보태서 새 집을 사려고 했는데 대출 한도가 줄어들면서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어떤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자녀의 집 마련을 도와주려고 보증을 서려고 했는데 새로운 규제 때문에 가능한 대출 금액이 예상보다 훨씬 적어져서 고민이 많아졌다고 해요. 특히 걱정되는 건 이런 규제들이 계속 바뀌고 있다는 점이에요. 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에서는 필요하면 추가적인 조치를 더 시행할 수도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획을 세워도 또 바뀔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현재 진행 중인 대출이나 계획이 있으시다면 즉시 금융기관에 문의해보세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됐지만 이미 대출 계약을 진행 중이시거나 서류를 제출하신 경우에는 기존 조건이 적용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은행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자녀분들의 대출 계획에 변화가 필요한지 점검해 보세요. 많은 전문가들이 조언하는 건 이제는 더 많은 자기자금을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연소득 6천만 원인 분이 전에는 4억 1,9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3억 5,200만 원까지만 가능해졌거든요. 6,700만 원이나 줄어든 거죠. 세 번째, 지역별로 규제가 다르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한국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수도권에는 1.5%의 가상금리가 적용되지만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올해 말까지 0.75%만 적용돼요.
만약 지방으로 이주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이런 차이점도 고려해 보실 수 있어요. 네 번째, 전세 대출도 영향을 받는다는 점 기억하세요. 7월 21일부터는 수도권과 규제 지역의 전세 대출 보증 비율이 90%에서 80%로 줄어들어요. 전세 보증금이 3억 원인 집이라면 전에는 2억 7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2억 4천만 원까지만 가능해지는 거죠. 다섯 번째,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어요. 9월부터는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나요. 은행이 망하더라도 1억 원까지는 보장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처럼 예금을 많이 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에요. 여섯 번째, 이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만약 대출 계획이 있으시다면 기존보다 20에서 30% 정도 자기 자금을 더 준비하세요. 그리고 여러 금융기관에서 조건을 비교해 보시고 가능하면 고정금리 대출을 고려해 보세요. 변동금리는 나중에 금리가 오르면 부담이 더 커질 수 있거든요. 일곱 번째, 가족과 충분히 상의하세요. 이데일리 보도를 보면 이런 규제들이 당분간 계속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리해서 지금 당장 집을 사려고 하기보다는 가족들과 함께 장기적인 계획을 다시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 다시 정리해 볼게요. 첫째, 7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돼서 대출 한도가 줄어들었어요. 수도권은 1.5%, 지방은 0.75%의 가상금리가 적용됩니다. 둘째,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돼요.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6억 원까지만 빌릴 수 있어요. 셋째, 7월 21일부터는 전세대출 보증 비율도 90%에서 80%로 줄어들어요. 전세자금도 더 많이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이런 변화들이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특히 자녀분들의 내 집 마련이나 우리 자신의 주거 계획에 변화가 필요할 수 있고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이런 규제들은 결국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거든요. 단기적으로는 불편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더 안정적인 주택시장을 만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잡한 금융 정책들이 자꾸 바뀌면서 따라가기 어려우시죠? 저도 이번에 자료를 정리하면서 정말 많은 변화가 있다는 걸 새삼 느꼈어요. 하지만 우리가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으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가족들과 함께 현명하게 계획을 세우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경제 정책이나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복잡한 용어들도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 위주로 준비해 오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런 정보가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우리 모두가 정확한 정보를 공유할 때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정보다방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